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하나 드는 고민이 이게 어르신들이 큰 자산만 남겨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큰 빚을 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우리가 큰 빚만 안 물려주고 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는데 좀 이제 서운하긴 한데 만약에 큰 빚을 나한테 물려주고 가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빚을 남겨주는 과정도 잠깐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사망 신고를 하잖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할 때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 부모님의 재산이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주민센터에서 은행별, 뭐 금융기관별, 뭐 체납 내역, 뭐 어디 빚진 거, 뭐 금융권에 빚진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부채 내역들이. 이게 아니면 본인이 다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신청을 하고 났더니 이거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고 났더니 이제 나한테 온 연락 중에 이제 부모님의 채무 내역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주민센터 가면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면 따따따따해서 뭐 돌아가신 분의 성함이 주민번호 치면은 나와요, 쫙. 이제 제가 신청을 하고 와요. 사망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고 오면은 이제 뭐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시간은 걸린다. 문자가 와요. 금융 뭐 무슨 은행, 하나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하나은행에 그 아버님의 계좌가 있습니다. 또는 없습니다. 뭐 국세청에서 연락해서 아버님의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얼마가 어디에 이렇게 있다 자세하게 안 옵니다. 그냥 있다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얼마 있는지 다 챙겨봐야 되고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챙겨야지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이 몰랐던 부모님의 부채가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경우에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부채도 나한테 상속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나 그거 안 받을래요라고 상속 포기라든지요. 한정 승인, 한정 상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저 그냥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은 빚도 안 갚아도 된다. 근데 한정 상속은 뭐야? 한정 승인. 자, 이제 여기에서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고요. 한정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승인. 얘는 뭐냐면 상속 포기는 나 안 받을래요라는 거예요. 나 패스해주세요. 나 포기할래. 상속 안 받을래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든 부채가 많든 안 받을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속이라는 게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배우자, 자녀 순서들이요. 내가 죽고 나서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사촌 이런 식으로 해서 뻗어나가 그 순위가 있습니다. 받는 순위. 내가 만약에 자녀인데 내가 포기해요. 나 안 받을래요. 상속 포기라는 걸 해버리면은 그럼 그 다음 타자인 부모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부모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가 안 받으면? 밑에가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내가 안 받을래요 하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다음 타자한테로 가요. 근데 다음 타자가 그거 모르고 있어요. 오메. 사촌 같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안 받을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모님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같이 있으니까는 이분들도 안 받을래요 얘기했는데 이제 그럼 사촌한테로 그 빚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와, 그거 엄청 황당하겠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집안 어르신이 빚이 한 100억이 있어.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도 안 받을래 했어. 근데 모르는 사람 다 사촌인데 나한테 갑자기 빚 100억. 옵니다. 이게 무서운 제도예요. 무슨 만화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때문에 뭐 손해 봤다 이런 걸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정승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상속. 뭐냐? 아버님의 자산 플러스 되는 자산만큼만 빚을 받을래요. 이해가 되나요? 아버님이 빚이 100억이 있고 아버님이 재산 남겨준 게 10억이 있다. 그러면 빚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재산도 10억까지만 빚도 10억까지만 받을래요 라고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게 한정상속. 한정상속. 왜냐면 여기서 끝나게 돼요. 뒤로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 10억씩 받아갖고 그냥 갚아버리면 된다? 그리고 끝입니다. 아버님의 남겨주신 재산만큼만 부채를 받을래요 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모든 상속인들이 순위별로 자식들하고 뭐 사촌들까지 다 합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면은 다음 사람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빚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고요. 자녀 둘 중에 한 명이 상속 포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남은 자녀한테로 이제 모든 게 다 가게 되죠. 이분이 한정 상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끊기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다음 순위한테 이 빚들이 안 넘어가게끔. 그러면 남아있는 빚까지는 어디에선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거 진짜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사촌까지예요? 사촌까지입니다. 네. 사촌까지. 네, 사촌까지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고요. 사실 여기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안날로부터 제가 알기로 3개월인데 3개월 내에 그분도 이제 안 받을래요라고 해버리면은 안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네. 빚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알게 됐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이분 그 돌아가신 거 아는데 이분한테 이제 앞에 사람들이 다 상속 포기해서 이분한테 넘어갔어요. 이분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 3개월이 지나버려요. 네. 그럼 이 빚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네. 나도 안 받을래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은 진짜 그 받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걸 안 날로부터 뭐 3개월 이내 뭐 예. 이렇게 뭐 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규정은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진짜 네. 좀 황당하긴 하네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사촌끼리 연락도 안 하는 집안들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 포기를 할 때나 뭐 한정 상속을 받을 때는 뭐 전문가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요 규정을 다 맞춰서 진행을 해야 돼요. 야, 이건 진짜 깜짝 놀라게. 예를 들어서 진짜 돌아가신 사촌이나 뭐 네. 삼촌 네. 누가 큰 사업하셨다 그러면 또 네. 이제 살짝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어릴 적에 삼촌 열심히 잘 따르고 네. 아양도 피우고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내 앞으로 빚이 100억. 그렇습니다. 네. 무섭죠. 야, 네. 무섭다. 무섭다. 혹시나 돌아가신 분이 해외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이 네. 바다 건너서 네. 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미리 네. 또 그분이 써놓으셔야 되나? 돌아가신 분이 예. 상속을 해줄 때 그분이 만약에 해외에 살고 있다. 예.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가 돼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네. 세금이 나온다. 네. 상속이 될 경우에.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돼요? 자,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에 따라서, 미국 상속세법에 따라서 이제 내가 내야 되는 거고요. 받는 사람이 받는 내는 사람.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법에 따라서 내가 국세청에 내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한국, 미국, 뭐 일본, 싱가포르에 다 재산을 남기고 갔고 그 재산을 다 내가 물려받는다. 그럼 그 나라에 있는 재산은 그 나라 세법, 상속세에 따라서 다 각각의 나라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럽네요. 그리고 참 우리가 증여세 이야기할 때 네. 자녀한테 줄 때 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네. 그리고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이게 기본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속세는 어떻습니까?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도 공제가 있고요.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상속세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읽어온 재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제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너가 네. 증여세처럼 이렇게 이거에 해당할 때는 얼마를 공제해주고 이거에 해당할 때는 얼마를 공제해주고 이게 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큰 거는 그거 안 받고 그냥 5억으로 일괄 공제를 해줄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억은 어디까지의 공제?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네, 재산에 대해서 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남기셨다라고 네, 하면 5억 빼고 1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5억이고요. 첫 번째를 한번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한다 하면은 내가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이익인데 네.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에요. 네네네. 그럼 내가 자녀 10명이 넘어가 버리면 5억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쪽을 받는 게 낫겠죠.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미성년자가 19살 될 때까지 남은 횟수 예. 곱하기 1,000만 원. 만큼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네.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 있다. 네네. 그러면은 뭐 5천만 원 아니면은 뭐 몇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쳤을 때가 5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걸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그냥 자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가족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장애인도 없고요. 다 그냥 뭐 공제해봐야 5억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기본 5억을 공제를 받는 게 택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택하는 거네요. 맞아요. 어. 이제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5억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각각의 공제들을 다 챙겨서 받든지를 첫 번째로 해주게 되고요. 네. 이제 아내 또는 남편이 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로 더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도 해주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5억에서 30억이요? 네. 이건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5억에서 30억. 네.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배우자는 같이, 돌아가신 분이랑 같이 재산을 읽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해줘요. 혜택을. 근데 기본 공제가 5억에서 30억. 이거는 뭐예요? 어떤 상속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뭐 계산하는 산식은 좀 어렵긴 한데요. 뭐 배우자가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조금 전에 맨 처음 말씀드린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합쳐서 10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제를. 기본으로. 네. 아. 그래서 조금 전에 15억 아파트를 남겨주고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면 5억만, 배우자 공제 못 받으니까 5억만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상속세를 내는 거고요.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 공제, 일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합쳐서 10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 15억 중에 10억을 뺀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그 재산 중 일부를 어머니가 상속 받아야만 5억 공제가 생기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우 나도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다 네. 자녀들한테만 내려주세요. 나는 상속 포기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5억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배우자 공제가 기본적으로 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배우자는 그냥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들한테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그 가장 첫 번째 순위는요. 돌아가신 분의 이제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게 가장 받아들여지는 1순위고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유언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협의도 이게 잘 안 되고 네. 합의를 못 봐. 그냥 네. 콩가루라서. 네. 유언을 남기신 것도 없어. 네. 그러면은 법정 상속분 예,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과 함께 재산을 읽었다고 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더 줘요. 네. 1.5포인트. 아, 자녀들은 1포인트, 1포인트, 1포인트. 그래서 그걸 다 나눠가 분수로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자녀 둘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셋 다 더하면 3.5%가 되겠죠. 네. 3.5분의 배우자는 1.5. 그렇죠. 그리고 자녀는 3.5분의 1, 3.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1.5, 나머지 자식들은 1, 1, 1, 1, 1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